6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행위 또 행정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이 명령과 허가 중에서 허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허가제는 반드시 신고제랑 같이 함께 세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제, 저희가 행정작용 중에 행정입법, 행정행위 있었고, 여기 밑에 사실행위 있었고, 뭐 일단 지금 안 중요하니까 빼고서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대표적인 게 명령, 허가. 요 허가는 신고랑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왜냐면 이 신고가 어떻게 보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는 허가랑 같이 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따로 이걸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허가의 의미는 애초에 법률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금지인데 허가를 받으면 허용해주는, 그렇죠. 허락을 받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금지된 행동을 허락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떤 법률 위반 행위가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뭐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제재가 있든지 뒤따르겠죠,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이런 허가제를 완화하는 것이 신고제다. 그러니까 허가는 국가가 하고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신고는 내가 국민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완화되는 거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고, 허가제가 뭔가 좀 실질적 인사를 한다고 하면 신고제는 신고 자체만으로 어떠한 그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고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리포트를 하게 되면, 혹시 뭐 수리를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신고를 안 하고 어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금지하거나 뭐 처벌하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허가제, 신고제를,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러프하게 뭐 신고 이런 걸 이제 그냥 봤는데, 이거를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왼쪽을 자변을 국민이라고 놓고 오른쪽을 행정, 또 뭐 국가, 정부라고 본다고 하면, 허가제에서는 이 신청도 보통 허가를 뭐 신청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내서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대표적인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종류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의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라고 하면, 신고제는 국민이 내가 스스로 리포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하고 있다. 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고 자체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는 수리보다는 사실 국민이 제출하는 신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신고에 대응하는 수리의 개념에서 여기 보면 허가가 있고 수리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배웠죠? 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봐서 대표적인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수리가 앞에 슬라이드 몇 개 넘어가시면, 아니면 지금 출력해 보신 분들 저희 방금 전에 배웠죠. 방금 전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수리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허가가 앞 단계로 국민의 단계 신고 나왔긴 하지만,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다투고 싶은 건 소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소송이 돼야 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의 처벌성을 인정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는 이제 신고제 아니고요. 허가의 단위를 봤을 때 단순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베이직한 원조 기법처럼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냥 뭐 와퍼가 있다고 하면, 특별한 허용, 예를 들면 치즈가 한 장 더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엑스트라로 쇠고기 패티를 더 넣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허가가 있다. 그걸 저희가 특허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베이직한 건데, 와퍼 주니어가 있잖아요. 와퍼 주니어가 작은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좀 이게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인가제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배운 신고제랑 어떤 차이가 있냐고 보시면, 허가를 일단 기본적인 가장 중심으로 놓으시고, 허가에서 좀 의미가 강화되는 거,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 그리고 허가나 인가나 결국 이제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이 하는 것인데, 의미를 이제 약간 규제를 완화시켜서 국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 신고다. 그러면 따지고 나중에 특허제에서도 신고가 있을 수 있고, 인가제에서도 신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는 요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계층상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가제를 완화한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특허제를 완화한 신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으시고 그냥 허가를 가운데 놓으신 다음에 허가제를 완화한 게 신고고 허가제 중에 좀 특별한 허가들이 특허나 인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구조화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는 말은 금지를 해제하는 것인데 어쨌든 허락해주면 좋은 거죠. 땡큐 이거니까.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허가제도를 궁극적 의미는 다른 제도 이 뭐 특허 인가 뭐 에이즈 스님 다 있는데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요 실제 법령에서 쓰여진 용어랑 예, 우리가 판단하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가 법령 허가랑 일치해야 되는 것인데 법령에서는 예를 들면 허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그냥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거거든요. 뭐 어떤 판례에 따름 아니면 판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의 이론에 따라서 야 그거 이제 보니까 허가한 것 같다. 강학상 의미의 허가인 것 같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라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일특허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승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승인이 여기 있는 승인은 뭐 허가 이거랑 안 맞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고랑 허가를 비교하는 것인데 신고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규제 완화인데 수리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제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게 허가를 거부하는 것과 되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요한 거는 요 항고소송 때문에 예, 소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가 강조되는 것이죠. 신고제의 종류에서는 방금 봤던 요런 수리, 예, 수리 행위를 요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애초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다는 제가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구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정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행정이 미리 그거를 예측하고서 만든 것, 무슨 설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은 이걸 신고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등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법령에 있고 그냥 마음대로 있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 다투다 보니까 판례를 통해서 야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너 왜 수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 라고 이제 문제를 삼던지 아니면 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야 너가 왜 수리를 거부하냐라고 해서 이제 너 왜 그랬어 라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 어떤 그 어떤 실무의 현실과 어, 정확하게 1대1 일치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판례상 보고 있는 것이 자기 완결적 신고랑 행정 요건적 신고랑 구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특히 후자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신청해서 허가받는 구조랑 신고해서 수리하는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 특히 구제 방법의 측면, 구제 방법을 적어하지만 항고소송의 측면에 봤을 때는 허가를 원하는 대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사실은 허가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장기가 묵히는 경우가 문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도 이제 신고의 경우에 맨 마지막 문단에서 뒤에부터 먼저 행정 요건적 신고, 그러니까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에서는 이 수리를 요구하니까 수리를 거부하고 수리를 묵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마치 허가처럼 봐서 처분성 인정하는 건 너무 당연히 좀 납득이 되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행정 요건적 신고랑 자기 완결적 신고를 구별하다 보니까 자기 완결적 신고 자체에 야 그냥 신고 자체로 끝나는데 수리가 뭐 어딨냐 수리 자체가 없는데 신고로 끝나는 거니까 수리 자체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봐는 거죠. 수리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신고된 것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야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안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려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권리 구조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수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수리 거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제가 표현은 수리 거부라고 했지만 뭐 하여튼 반려를 한다든지 뭐 신고를 반려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실제 어떤 행동 그 사실행위죠 사실행위. 야 이거 자기결결적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낸 거 자체로 그냥 내가 파일링 해야 되는 것인데 뭔가 그 내가 원하는 행동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툴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사실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역 때문에 사실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약간 허가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허가의 연장선이니까 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처분성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이 논의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논의가 나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허가와 이제 구별하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등록제라는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충원 교수님이 대표적인 뭐 되게 이제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실제 법령의 용어랑 안 맞는단 말이야. 등록이 예를 들면 이제 진짜 법령상 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등록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썰로만 강학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히 또 등록제한 얘기를 하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전통적인 신고를 이렇게 신고라고 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등록제라고 하자고하는데 요즘 현재 행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신고에 대한 의미가 이제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되게 좀 합리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따르긴 쉽진 않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수리 거부는 결국에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든지 행정 요건적 신고에서 다 어떠한 처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왜 수리를 거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리 거부라기보다 뭐 반려했다는 표현으로 받지 않았다는 어떤 사실적인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이 규제가 완화된 거 말고 허가 단위에서 이제 약간 이제 더 특별 의미가 있고 의미가 떨어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보면 특허는 어, 특허도 굉장히 어려운데 특허는 뭔가 광범위한 재량도 인정해 주는 것이 그 특허를 내주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권리가 형성되는 뭐라고 하면 독점적인 지위라든지 뭔가 확실한 베네핏이 주어지는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이 특허랑 허가, 특허랑 강학상 허가가 구별이 정말 딱 떨어지듯이 되느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종전에 어떠한 베네핏이 부여된 경우가 또 고도의 권리가 부여됐다고 하면 특허로 보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면 허가라고 보는 거여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판례로 좀 비결됐던 거죠.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판례에서 나온 설명들이 각종 어떤 사업 면허, 항공사업 면허라든지 이런 면허 제도 아니면 이제 뭐 광업권이라든지 공유 수면 이용 관련된 거 아니면 도로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어, 특정한 어떻게 보면 그 독점적인 권한, 독점이라기보다 어쨌든 뭐 그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막는 듯한 그거를 얻으면 뭔가 특별히 더 많은 이권들이 딸려오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법상 기화하는 경우도 한국인으로 귀화하게 되면 베네핏이 생기잖아요. 여권도 나와서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고 한국인으로서 사는 거니까 기화도 분류해보면 특허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량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주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사실 특허가 나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먼저 특허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뭔가 이제 뭐 그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신생 항공사 진입하려는 그 면허를 주려고 할 때, 야, 이거 우리 파이가 줄어든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허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좀 지금 개별적인 사건에서 아니면 관련된 판례들을 좀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특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인가가 좀 문제인데 인가는 사실 이게 민법을 잘 알아야지 사법이라고 하니까 민법, 상법 요걸 잘 알아야지만 이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민법이 잘 모르는데 인가를 알아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가도 실제 법에서는 허가라고 표현이 되게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가를 그냥 우리가 야 이건 실제 사법상의 어떤 법률 행위에서 뭔가 그 보충해 준 특별 효력 요건이니까 약간 보충적인 의미에서 인가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가는 굉장히 보충적이고 후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 인가가 전제되는 어떤 사법상의 법률과 관련된 요구를 다투는 소송이라고 하면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인가 자체를 다투기보다 인가 자체가 원래 보충적인 의미인 거니까 원래 본래적 의미의 그 사법상 법률과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인가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데 뭐 인가 기본 행위 자체는 너무 깔끔한데 인가에 뭔가 뭐 독립한 고유한 다툼하는 실익이 있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면 인가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거에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고 기본 행위를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 행위가 이 사법상의 법률 행위잖아요. 요걸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인가 자체를 다툴 실익이 없는데 없은 다음에 예외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빼먹었는데 것이고 뭐 예외적 승인은 이거 허가랑 비슷한 거라서 이것도 이제 구별이 제일 힘든데 사실 뭐 예외적 승인이 있어서 이런 판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판례를 여기 나온 학고 환경 위생 정화 구역 안에서의 유흥주점 영어 허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가 있는데 왠지 허가해주기 싫은 거죠. 왜냐면 허가를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허가를 기속행위로 봤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허가를 괜히 해주기 싫으려고 하면 재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로 봐야 되는 것들을 재량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뭐 이렇게 기속 재량으로 해서 뭐 경찰 정도 왜냐 금지하고 싶다 아니까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거를 좀 뭔가 정당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들이어서 정말 예외적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판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판례에서 그냥 허가 거부를 정당화시켜줬기 때문에 이걸 마치 우리가 분류를 한 거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특허랑 허가도 구별이 안 되는데 허가랑 예외적 승인이 구별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냥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 판례들 위주로 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정말 특허인가 예외적 승인이 정말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개별적인 사건에서. 구별의 실익, 그러니까 항고소송 다툼이 되는 것이냐. 그거랑 공란 판단 좀 더 나가서 야 그거 기속행위로 봐야 되냐 아니면 재량행위로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속 재량은 사실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속행위랑 재량행위 저희가 다음 주에 특히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고유한 속성이니까 다음 주에 배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Q 의 2번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시간에서는 그냥 요 첫 번째 거 항고소송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연결됐죠. 허가 거부를 구제하는 거, 허가의 거부를 구제하는 방법은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소송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취소한다. 그래서 거부를 취소하면 허가를 해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예. 거부를 취소한다고 해서 약간 애둘러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보다 보면 예, 뭐 거절은 거절해 이러는 거랑 되게 그 트와이스 노래에서 되게 좀 돌려서 아니 확실히 그냥 주면 되는데 허가의 거부를 취소한다. 그냥 허가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회적인 방법이 나와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거부를 취소한다는 개념을 저희가 10주 차에 아마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다투는 구제를 하는 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요구에 이제 딸려오는 부대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쟁점이긴 분명합니다. 이제 그냥 허가의 거부는 허가를 해주는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허가 내줘라는 소송이 아니라 야 그 너 허가 거부한 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돌려서 하는 거 우유부단한 거죠. 거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가를 해주면 되는 소송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송이 아직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항고소송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허가 법리가 응용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봤던 확인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네 가지 중에 공중, 뭐 통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리랑 확인인데 뭐 이런 확인 판정을 저희가 또 재결적 행정행위 또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확인 판정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어떤 베네핏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베네핏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예를 들면 장애 등급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등급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등급이 안 나왔거나 등급이 다 강등당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다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에 이게 이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허가법리 응용, 그러니까 확인적 행정을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허가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했는데 원하는 게 안 됐을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소송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특별히 또 확인 행정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이런 확인, 판정, 특히 뭐 확인도 있지만 뭐 판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판정하는 경우, 행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심사해서 판정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결국에는 이 판정에 대한 거를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을 종료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내용을 다 모았어요. 행정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